똑같습니다. 다이오드의 변종인데 이번에는 이쪽은 이제 빛을 발생시키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송신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수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발생시키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뭔가 빛으로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수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광기전력 효과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논리나 이거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재라는 거야. 위에 거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발생시키는 소재라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방향 바이어스를 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순방향 바이어스가 뭐냐면 원래 앞서는요.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이면 여기에 외부에 전압에 플러스를 걸고 외부 여기 전압에 마이너스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5V를 걸면 여기는 그라운드를 걸어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거는 게 순방향이야. 근데 이쪽에다가 그라운드를 걸고 이쪽에다 5V를 걸 수도 있어. 이러면 뭐냐? 역방향이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순방향으로 걸어야 되고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생성을 시키는 거야. 빛을 통해서 생성을 시킬 때는 역방향으로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바이어스라는 게 전압을 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에는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재에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서 5V를 양극, 그라운드를 음극으로 그렇게 연결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재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5V를 음극, 그라운드를 양극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결했죠? 여기 양극에 마이너스, 음극에 플러스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빛이 와요. 빛이 오면 이 내부적으로 어떤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토다이오드라고 불러요. 포토다이오드. 요 포토다이오드가 뭐냐? 이걸 IR 센서라고도 하는데 이 IR 센서가 앞서 얘기했던 리모컨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모컨은 신호를 송신하고 이 IR 센서는 신호를 수신하는 거죠. 이해되죠? 신호를 수신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빛 에너지, 즉 적외선을 받아서 그 적외선을 통해서 뭘 생성시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전류가 어떤 형태로 오느냐에 따라서 무슨 버튼이 눌렸다 리모컨에서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의 대표적인 또 응용 예로 요즘 뭐 태양열 발전 이런 거 있죠. 태양광 발전. 전부 다 솔라셀이죠. 솔라셀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을 받아서 이 전류를 흐리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이거는 이제 TV 리모컨의 수신부, TV에 달려 있겠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통신에서의 수신기, 아까는 광통신의 송신기였어요. 지금은 수신기.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에 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자를 쓰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건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요 놈이 되겠죠. 요 놈이 뭐냐? 이게 IR 센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IR 센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보내는 쪽은 IRED였죠. 이게 빛을 보내면 요 IR 센서가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시면 이제 양극하고 음극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여기도 이제 돔 형태 이런 게 있어서 이쪽으로 빛을 받는 거예요. 전원하고 접지하고 연결하고 이 출력으로 나오는 건 뭐냐? 보낸 신호가 1이었냐 0이었냐? 아까 요 빛 에너지로 빛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요게 어떤 형태로 요 빛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옵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0을 받았냐 2를 받았냐. 그죠? 그 출력을 내주는 게 요 출력 핀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결국 수신이 되는 거죠. 그죠? 저기 이제 여기에 IR 센서가 있고요. IR 센서의 접지는 그라운드에 그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은 어디다 연결했을까요? 전원은 5V 쪽에 연결을 하고 47ohm을 거쳐서 연결했습니다. 이런 IR 센서 같은 경우도 이 47ohm 같은 경우 전압 분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먹는 전기, 얘가 먹는 그 전압의 크기가 5V보다 작기 때문에 전압 분담을 위해서 47ohm짜리 정을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원에 걸쳐서
10kΩ짜리를 하나 또 연결해주고 이걸 출력 쪽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풀업 시키는 거죠. 풀업. 그래서 결국 정보가 이 출력에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이제 아두이노, 이게 아두이노니까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가 이동을 할 텐데 이 이동하는 데이터가 1인지 0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시키는 거죠. 하이인지 로우인지를 그렇게 해주는 이제 그 프롬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자, 요게 이제 IRED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빛을 방출을 해요. 방출하는 패턴은 0에 대한 패턴이 있고 1에 대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여기 있는 IR 센서가 수신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리모컨이고 이쪽이 TV 쪽에 있는 리모컨 수신부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로 빼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쓰는 이제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외선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기술을 우리가 IRDA라고 불러요. IRDA 통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1이고, 0을 보내고 1을 보낼 때 어떤 그 길이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그러니까 적외선을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을 이건 이제 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토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로토콜은 규칙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NEC 표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NEC 표준.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또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이어서 IRDA를 기반으로 하는 NEC 표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IRDA는 그냥 적외선 통신이라고 그랬죠.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서로 접속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약자는 인프라레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 IR이 적외선이고 요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 통신의 의미가 있다. 통신, 그죠? 네. 1993년 IBM, HP, 마이크로소프트 당시에 이제 좀 유명한 회사들이네요. 근데 뭐 리모컨이나 이런 게 필요한 회사들인 것 같아요. 주축이 되어서 규정한 표준이고 송신기와 수신기가 IR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광통신을 수행하는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38kHz부터 43kHz까지 적외선을 캐리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캐리어라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KBS 방송국, KBS 라디오가 89.1MHz죠. 내가 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 라디오 신호라는 게 음성 정보인데, 음성 정보를 요 89.1MHz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저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캐리어라는 게 말 그대로 뭘 싣고 가는 거잖아, 캐리어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싣고 가는, 통신에서는 데이터를 싣고 가는 걸 캐리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건 주파수예요, 캐리어는. 주파수 성분으로 이제 싣고 가는데요. KBS 제일 라디오는 89.1MHz의 캐리어를 사용하고, MBC는 91.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91.9인가? 이거 사용하죠, 그죠? 네, 이렇게 MBC 라디오면. 뭐 그런 거죠. TV도 마찬가지예요. TV도 다 주파수가 있어요. 통신을 하기 위한 캐리어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TV와 리모컨 그리고 근거리 무선 조종 장치에 많이 사용된다. 당연한 거고요. 자, IRDA는 NEC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자, NEC라는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은 뭐냐면 도대체 0과 1을 보낼 때 어떤 방식의 신호를 보낼 건지에 대한 규격, 약속 이거를 이제 우리가 NEC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논리 비트 2를 전송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2.25ms 구간에 560 마이크로세컨드 요 구간에서만 주파수 파형을 쭉 전송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쉬어. 그럼 이건 1을 전송한 거예요. 수신 받았을 때 뭔가 캐리어가 쭉 오다가 갑자기 오랜 기간 동안 쉬어. 그럼 1입니다. 0은 어떻게 되냐면 1.12ms 구간이에요. 거기서 56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쉬는 구간이 적은 거죠. 이 쉬는 구간이 적으면 이건 0을 전송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이 왜 필요하냐면 TV를 만드는 업체와 그 다음에 리모컨을 만드는 업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거를 지 마음대로 만들게 되면 그 TV는 그 리모컨을 만든 그 회사가 TV 회사가 만든 리모컨에서만 동작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규격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38kg 캐리어의 주파수 파형을 전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거는 0, 이거는 이제 1이 전송이 된 게 되는 거죠.